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GTX를 갖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GTX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GTX 노선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물과 빌딩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GTX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GTX는 영어로는 Great Train Express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사실 GTX를 직역을 하면은 대단한 열차 익스프레스인데, 일단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GTX가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다니는 수도권 급행 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게 왜 생기게 됐느냐, 서울 집값이 좀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서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는 인구들을 조금 많이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이곳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라고 한다면은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죠. 차 타고 들어오면 많이 막히고, 길도 많이 없고, 광역버스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자니 1시간 이상씩 걸리니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확인해 봤더니만은 GTX라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가는 열차를 만들어서 서울까지 30분 이내로 만들고, 경기권, 수도권 내 끝과 끝을 되도록이면 1시간 내에 연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총 4개의 노선이 있어요. GTX A, B, C, D까지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GTX A, B, C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D는 가장 최근에 생기긴 했는데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의 중인 내용이 은근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ABC만 알아볼 건데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에서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고요. GTX-B는 인천 송도에서부터 경기 마서 끝과 끝이죠. GTX-C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경기도 수원까지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GTX가 생기는 저희가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임, 뭐 주식으로 흔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알아야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땅값이 오를 예정이니 들어가야 되는지 알 텐데요. 보게 되면은, 자, 일단 국토부가 계획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GTX를 만들 예정이에요 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 노선들을 만드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단 말이죠.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A, B, C, D 노선이 다 확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뭐 민자 유치를 할 건지 아니면 국고로 할 건지 확인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짧게는 뭐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개통을 하게 되면 완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알게 되는 건데, 현재 지금 확정된 곳은 GTX-A, 그러니까 개통 예정인 곳 GTX-A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나머지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착공 예정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되짚어 볼게요. GTX-A 2024년에 개통 예정. 그런데 보세요. 삼성역은 2026년 2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GTX-A가 삼성역을 결국 통과해야 되거든요. 삼성역이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2026년 2월에 개통이 되면은 결국 사실상 GTX-A의 완공 시점은 2026년 2월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이제 2024년까지는 어지간한 노선들은 다 개통이 되겠죠. 총 10정거장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정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킨텍스역, 대곡,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까지 이어집니다. 노선도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냐. 삼성에서부터 동탄까지가 원래 80분 거리였는데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1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동탄에서 한번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동탄에서 5,000번대의 버스를 타서 강남까지 오는데 길이 뚫려 있으면 뭐 50분, 60분이 걸렸고, 길이 좀 막히는 날이다, 길이 좀 뭐 출퇴근 시간이다 하면은 1시간 반까지 걸리던 거리예요.
직행으로 20분 만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리고 GTX-B, 자, 2022년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개통 예정인데 뭐 오가는 얘기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착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GTX-B 같은 경우는 총 13정거장이 있습니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마성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내호, 벨레, 망우, 청량리, 서울, 용산, 여의도, 신도림, 부천종합운동장, 부평, 인천시청, 송도역까지 가게 되는데 마성역에서부터 송도역까지 원래는 2시간 10분인데 50분씩은 1시간 이상이 단축이 돼요. 1시간 20분 단축이 되는 건데 여기도 엄청 짧아지죠. 제가 전에 송도에서도 한번 일을 해봤었는데 삼성역에서 송도역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에서 40분? 뭐 짧게 20분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GTX-C 2023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2027년 개통 예정이죠. 똑같아요. GTX-B랑 착공 시점이 다를 뿐이지. 여기는 총 10정거장. 자, 빠르게 또 짚고 넘어가면은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역까지 10정거장인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매스컴마다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한 곳에서 3곳 정도가 추가 협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수원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2시간 32분이나 걸리던 것을 38분까지 2시간 단축이 되죠. 수원에서부터 의정부까지인데 좀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겁니다. 수원에서부터 거의 경기도의 끝과 끝을 가는데 40분 안팎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노선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노선도입니다. 노선도인데 A노선부터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운정이 있죠. 운정이 있는데 운정부터 쭉 내려오다가 제가 미리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은 서울역에서 한번 멈추죠. 그리고 삼성역에서 멈춥니다. 쭉 내려가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자, B노선이 송도에서부터 삼성까지가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쭉 지나서 신도림을 지나 이제 용산에서 스탑을 하고요. 용산에서 스탑을 하고 청량리에서 또 환승한 다음에 환승할 수 있고 마석까지 갑니다.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 위 정역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청량리에서 스톱을 한번 하고 삼성에서 스탑을 한 다음에 수원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 3가지 포인트 청량리, 삼성, 그리고 서울역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GTX가 지금 3가지 노선이 있고 물론 D 노선도 있기는 하지만 이 3노선 중에서 지금 이 3역이 각각 환승역이 있는 곳이 갈아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로 따지자면은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집값은 과연 얼마나 올랐나? 올해 상반기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집값 급등 열차된 GTX로 인해서 급등하게 된 곳들을 확인하는 건데 자, 의왕시 2021년 집값 상승률이 무려 20% 넘죠. 이제 좀 된 자료에서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21% 넘고요. 안산시가 18. 자, 인천이 연수구가 지금 송도 쪽인데요. 동안고랑에서 16, 17%까지 올랐던 거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내려가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전국이 6%예요. 전국 집값 상승률이 평균 6%고 서울은 2%밖에 안 돼요. 온갖 정책을 쏟아 부었으니까 2%밖에 안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6%인데 그 중에서 의왕시가 20%나 차지를 했다. 주로 보시니까 GTX-C가 좀 많죠. 자, B, C 쭉 내려가고 C가 많이 보여요. 집값과 그리고 건물 매매가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3포인트에서 각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서울역만 한번 샘플로 한번 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서울역인데 집값이 오르는 것과 그리고 비딩값이 오르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채로 가는 곳들은 많지가 않아요. 서울역이라고 해서 서울역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서울역에서도 많이 오르는 곳이 있고 적게 오르는 곳이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있는 반면에 덜 받는 곳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은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디를 조금 중점적으로 뭐 재건축이라든가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설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서울역 11번 출구에서부터 14번 출구 사이인데요. 서울역에 이렇게 전체가 있다고 치면은 11부터 14까지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보신다면은 자, 11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인근까지 같이 포함을 할게요. 오늘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를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에 영향을 좀 덜 받은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분은 생각보다 영향을 덜 받았어요. 네. 땅값을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한번 아실 텐데 1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11번부터 14번 출구 이 대로변 있죠. 이 대로변이 착공이 처음 들어갔던 2016년, 2017년 당시에는 이 대로변이 평당 높아야 6천이었습니다. 주로 5천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점쳐둔 곳 있죠. 이 안쪽이 적게는 평당 2천, 많아야 평당 3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과 이제 올해를 보니까 현재 대로변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대로변이 거의 평당 1억씩, 이 위쪽 대로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랐어요. 평당 1억.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평당 5천, 6천까지 올랐거든요. 6천에서 1억으로 오른 거니까 5년, 6년 사이에 50% 이상이 오르게 된 거고요. 대로변 쪽은. 안쪽은 2천, 3천에서 이제 5천, 6천이 된 거니까 더블을 한 거죠. 물론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 안쪽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결국 여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네. 유동 인구, 그러니까 유입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유입이 생겼을 때 어디를 조금 많이 고쳐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거 봤을 때 해당 이제 15번 출구랑은 좀 다르게 여기를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이어도 15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평균 집값만큼 올랐고요. 평균 매매가만큼 올랐는 반면에 여기는 그와 반면에 2배 이상 올랐다라고, 50% 이상,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해도 그 역 인근에 있는 모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신축 위주로 오르듯이 건물 비리 매매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 호재, GTX 호재는 주식의 호재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GTX 지금 A, B, C, D가 나오고 A는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돼가기 때문에 아마도 끝나게 되면 더 많이 오를 텐데, 혹시 지금 GTX 관련돼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유동인구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상담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많이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있다고 해서 지역 전체가 오르기도 하지만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틈새 시장을 조금 더 찾으셔서 그 니치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GTX 노선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금 서울역을 좀 봤는데, GTX-D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역만 봤지만 제가 나중에 상권 조사를 갈 때 물론 서울역도 가겠지만 삼성역과 그리고 노량진 쪽을 많이 가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쭉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림 설정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